주간 꾸레가 아니구나. 다시 할게. 이거 왠지 쓸 것 같은데. 아, 주간 꾸레가 아니었어. 하도 주간 꾸레만 해가지고. 주간 레알이야, 주간 레알. 아, 주간 꾸레가 아니었지. 아, 벤제마 얘기하는데 주간 꾸레라고 외칠 뻔했네. 이대로 쓱 가죠. 네, 또영재 TV의 김진수입니다. 네, 송영주입니다. 오늘 또영재 TV에서는 네. 벤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벤제마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제 벤제마가 최근 경기 베티스전에서는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시즌 전반적으로 봐봐. 엄청납니다. 야. 카림 벤제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멱살 잡고 공격을 이끌고 있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런 애들 데리고 그래. 정말 고생한다. 아자르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좀 편해지겠지. 웬걸 계속 부상이야. 그 벤제마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단 형한테 이런 거, 형, 나 좀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야, 있어봐, 아자르 돌아올 거야. 돌아왔는데 또 눕고, 형, 쟤 뭐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럼. 야, 비니시우스 얘 뭐야? 정말. 아센시오 골 좀 더 넣어. 막 이런 얘기 하겠죠. 막, 여기에서, 정말 단물이 막 올라올 때까지, 거품 물면서 뛰는데, 진짜 너무 잘해, 근데. 진짜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메시하고는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제마 같은 경우에도 박스 바깥쪽으로 나오고 특히 이제 왼쪽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연계 플레이를 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데 벤제마의 올 시즌 결정력은 엄청나고요. 그리고 공격을 이끄는 힘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벤제마가 골 하나하나의 영양가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은 중요 경기에서 계속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클라시코에서도 넣었었잖아. 네.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넣고. 네. 네, 그래서 벤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좀 돌려봅시다. 2017-18 시즌 호날두하고 벤제마가 같이 뛰었을 때 그때 여론 자체가 호날두가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벤제마는 올 시즌까지다. 그 얘기가 굉장히 네, 많았어요. 있었죠. 네. 왜냐하면 벤제마가 골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벤제마가 연계를 잘해주고는 있지만. 그렇지. 도움도 많이 했지만은 물론 이제 호날두와 같이 뛰면서 득점수 자체가 이건 적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항상 10골 후반대? 이게 그런 거예요. 정도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호날두를 위해서 벤제마가 희생한 건 분명히 있죠. 있죠. 왜냐면 전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앞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호날두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 9은 벤제마잖아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벤제마가 두 자릿수 골은 리그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시즌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 이 시즌에 리그에서 32경기 나왔는데 5골 10개 도움했습니다. 미드필더냐고. 근데 움직임 자체는 거의 미드필더 같긴 했어.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면이 있었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47경기에 12골 11도움. 네. 이거 진짜 공격형 미드필더스러운 스탯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네. 벤제마를 정리를 하고 득점력이 뛰어나면서도 연계를 할 줄 아는 넘버 9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하지만은 호날두가 떠나가게 되잖아요. 유벤투스로. 네. 그러면서 이제는 벤제마가 골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슈팅을 좀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벤제마의 득점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여줬죠. 네. 나 호날두 없고 내가 왕이면은 이 정도야. 라는 걸 이제 스탯으로도 보여줬는데 잠깐 짚어보자면은 18-19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호날두 에라에서 벗어나서 벤제마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여튼 벤제마가 공격을 이끄는 천병이 된 거죠. 그런 첫 시즌이었는데 리그에서는 21골 6도움. 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30골 11도움. 네, 30골을 넘어선 거죠. 41골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움까지 포함하면은. 물론 이제 이 시즌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호날두의 골 기록하고 벤제마의 골 기록을 비교하면서 벤제마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욕심도 많다. 욕심도 많아. 근데 벤제마가 30골을 넘어섰고 네. 그리고 이게 한 시즌에 멈춘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시즌도 리그에서 21골이에요. 그렇죠. 19-20 시즌도 보면은 리그에서 21골 8도움.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도 27골 11도움. 네. 그리고 이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를 제패한 시즌 아니겠어요? 네. 물론
수비의 힘으로 제패했다 이런 얘기 많은데 라모스가 10골도 넘게 넣고. 네. 네. 왜 그러면 제2의 득점원이 라모스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수비의 힘으로 라리가를 제패한 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했고 그 골을 대다수 책임진 게 벤제마였습니다. 그렇지. 벤제마는 할 거 다 했어. 네. 이 시즌에 정말 여러 가지. 그리고 벤제마가 순전하게 그냥 골만 넣는 공격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격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이런 스탯을 뽑아냈다라는 건 야, 호날두 떠나고 나니까 벤제마가 그 시즌에 죽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를 위해서 약간 좀 기를 모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게 또 이번 시즌까지 이어졌어요. 맞아요. 네, 이번 시즌도 아직도 시즌 진행 중이지만은 29경기에 21골 7도움 그리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39경기에 27골 7도움 야, 뭐 거의 3시즌 연속으로 거의 비슷한 스탯을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19 시즌에 리그에서 21골 6개 도움을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다 벤제마가 외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했냐면 에당 아자르하고 요비치를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자르는 계속 부상이죠. 요비치는 제 역할 못하죠.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그 그래. 가운데에서 리그 우승을 만들어낸 게 벤제마고 그리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이 순간에 더블을 노리고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하고 라리가 네. 연속 우승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공격 쪽에서 시즌 내내 제 역할하는 거는 카림 벤제마밖에 없습니다. 이 벤제마가 지금 3시즌 연속 20골을 달성했거든요. 네. 리그에서는. 근데 호날두와 함께한 0910 시즌부터 뭐 1718 시즌까지 봤을 때 리그에서 20골을 넘긴 적이 2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벤제마가 많은 짐을 짊어지기도 했지만은 벤제마가 그 짐에 대한 부담을 다 이겨내고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호날두랑 마지막으로 했던 그 시즌이 30살일 때요. 지금 그러면 31살, 32살, 33살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또 벤제마의 클래스,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네. 대목이죠. 그러니까 벤제마의 자기 관리가 스페인 언론 쪽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막 부항 뜨고 네, 몸 풀고 집에 뭐 다 갇혀져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지난 시즌 벤제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자르하고 요비치를 샀어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기대만큼 못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라면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벤제마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임대 갔던 외대고로 복귀. 하물며 겨울엔 또 보내. 그렇죠. 그러면 벤제마는 지금 3시즌 연속으로 홀로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단 감독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또 다른 감독들과도 함께 했지만은 감독이랑 회장한테 가서 막 울분을 토해도 충분한 그래. 기록이야. 아 특히 올 시즌은 진짜 벤제마의 임팩트라든가 존재감은 네.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벤제마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벤제마의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경기력으로 지켜봐 왔지만은 스탯으로 봤을 때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공격 지표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호날두와 함께한 17-18 시즌 그리고 올 시즌 2021 시즌을 기준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17-18 시즌에 너무 부진했던 건 있어. 그래 벤제마가 가장 부진했던 시즌이 그 시즌이야. 그래서 좀 많이 차이 나는 게 있음을 저희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조금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슈팅은 17-18 시즌에 평균 2회였어요. 근데 2021 시즌에 3.7회. 분명히 자기가 짊어진 짐이 많으니까 슈팅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죠. 하게 됐고 최근 3시즌 기록을 봐도 평균 슈팅이 2.9회, 3.4회, 3.7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 네. 그만큼 짊어진 짐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호날두와 함께 했던 시기도 한번 돌아보면은 15-16 시즌에 가장 잘했는데 그때 3.6회를 기록했던 것 이외에는 항상 3회 미만이었어요. 슈팅을 최대한 아끼고 주변 동료들에게 많이 밀어줬다는 얘기지.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올 시즌은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 와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 시즌이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키패스가 조금 재밌었는데요. 17-18 시즌엔 1.4회였고 올 시즌엔 1회예요. 근데 이게 호날두가 없어서 공격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좀 적었나라는 생각으로 좀 여러 시즌을 돌아봤는데 오히려 18-19 시즌에는 2.1회, 뭐 19-20 시즌에도 2회를 넘는 그런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호날두와 함께했던 시기에는 평균 1점 초중반대였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예전에도 축구 도사적인 면이 있지만은 지금 완전히 눈을 떴나? 요런 느낌도 있죠. 네. 예, 그런 감각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니시우스라든가 아센시오라든가 다른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도 하지만 사실은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를 주고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키패스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패스 성공률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벤제마의 성향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애초에 예전부터 연계를 워낙 잘해왔잖아. 잘했죠. 그리고 네. 지금 뭐 팀원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치별 슈팅 기록으로 좀 넘어가자면 이것도 뭐 당연히 다 늘어났어요. 네. 박스박 슈팅 기록이 17-18 시즌에는 0.2회 네. 정말 적었죠. 뭐 많지는 않았고 올 시즌에는 0.9회 이제 중거리 슛도 뭐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을 하기에는 호날두가 슈팅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때린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때려야 되는 상황이고. 맞아. 예, 그런 것들이 뭐 6야드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도 모두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균 슈팅 자체가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효 슈팅 생산율은 17-18 시즌이 너무 낮았어. 이 시즌에 5골 넣는 동안 이제 평균이 아니죠. 전체 57회 기록하는 동안 15회를 기록했고 유효 슈팅이 26.3%밖에 안 됐어요. 네. 슈팅의 숫자 자체가 부족했어. 너무 적었어. 너무 적었어. 57회니까. 네. 올 시즌에는 106회 시도에서 45회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유효 슈팅 비율 42.5%로 21골을 만들어내고 네. 있어요.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과거에도 유효 슈팅 비율은 비슷했어 항상. 40%대를 기록해서 꾸준함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골이 늘어난 건 슈팅 숫자 자체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득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벤제마가 잘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단 감독도 벤제마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호날두의 득점에 초점을 맞춰서 전술을 짰다면 그리고 지단 감독이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벤제마의 득점력에 맞춰서 전술을 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대 득점이랑 기대 도움 수치를 조금 보자면은 이것도 흥미로운 게 17-18 시즌에는 이 수치는 꽤 높았어요. 10.5골에 5.7도움이거든요. 예, 5골 10도움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좀 두 개 다 차이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시즌에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래.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 시즌에는 16.5골에 5.5도움. 골도 도움도 기대 득점, 기대 도움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수치상으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패스 기록은 사실 미미하게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뭐 벤제마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탈압박 후 패스 이런 것들도 확실히 본인이 가져가는 지분이 많으니까 수치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포지션 기록이 그것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구역에서 포지션 수치가 상승했어요. 네. 뭐 최후방조차. 그렇겠지. 왜냐하면 벤제마가 정말 많이 뛰고 여러 구역을 누비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수치상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리블 기록은 사실 벤제마가 드리블을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쵸. 지난 그리즈만 때 얘기하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지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성공률이 뭐 줄었다라고 그렇게 나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족볼 경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호날두하고 마지막 시즌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그래요. 오히려 호날두 떠나기만 해봐. 나 혼자 뛸 때 수치 다 높일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뛰었는지 몰라도 그렇죠. 그 시즌은 어. 수치가 다 낮았는데 올 시즌은 수치가 다 높다. 그것은 이제 결국 공격 포인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벤제마가 호날두하고 같이 뛸 때 조력자 역할을 너무나 잘해준 거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네. 하지만은 벤제마 스스로도 내가 조연 역할을 많이 했지만 주연으로도 잘할 수 있어. 이것을 이번 시즌 포함해서 지난 3시즌 동안 입증한 것이 아닌가.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만약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더블을 달성한다면 아니 챔피언스 리그나 라리가나 둘 중에 한 곳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물론 이제 크카모 조합 미드필더의 힘이라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벤제마도 역사에 남을 만한 활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미 남고 있지만은 벤제마를 평가할 때 와, 호날두가 떠나고 난 후에도 이런 활약으로 팀에게 이런 트로피를 안겨줬다라고 나중에 이제 몇 줄을 더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경력들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 훗날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야,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3연패 했을 때 기억나? 막 이러면은 아 그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빵빵 터뜨리면서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했죠. 근데 호날두 따라간 다음에도 우승을 계속했는데요. 공격은 벤제마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만큼 벤제마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많다. 다만 이제 인성적인 측면은 저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벤제마가 예전에 리옹 시절에 정말 잘했거든요. 그 리옹 시절에 기대했던 것들과는 이제 그거보다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그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을 하고 네. 커리어를 쌓아갔잖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아 그래도 벤제마가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라는 게 이렇게 다른 그때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음에도 엄청난 커리어를 네. 쌓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준 3시즌 동안의 기록이 그때 기대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서 벤제마가 이런 축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장점을 보여줬고 또 다른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커리어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또 벤제마의 또 대단함, 네. 위대함을 한번 또 되짚어볼 시간이었나 생각돼요. 제가 최근에 프랑스 대표팀 경기를 해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언론들이 벤제마를 뽑아야 된다는 언론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발부에나 비디오 사건 때문에 네. 결국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계속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데시안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유한 지루, 그리즈만, 음바페는 상호 보완적이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호흡으로도 파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벤제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정도라면 올 시즌에 벤제마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올 시즌 벤제마의 활약은 눈부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벤제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벤제마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선수가 너무 많아. 그렇지. 나는 모드리치는 한 1, 2년 전쯤에 와 이제는 좀 체력적으로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또 하냐? 그러니까. 또 살아났어. 무슨 불사조들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진짜 레알 마드리드는 베테랑 선수들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하면은 리빌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걸로 트로피를 따낼 수 있을 때까지 따내야 돼. 그렇지. 그게 맞죠, 프로라면은. 다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지면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계속 있겠지. 한켠에 안고 갈 수는 있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벤제마는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잘한다.